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오랜 갈등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고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미한일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한국과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금 문제 해결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인 양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두 건의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튼튼하며 번영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본과 한국 지도자들이 이 같은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 진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를 밟음에 따라 그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미한일 3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 진전을 위해 정기적인 3국 간 대화 등 한일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또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본 정부로서 이란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긴밀히 하며 이란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한국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미한일 3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日本政府としては本日韓国政府により発表された措置を2018年の大法院判決により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ます。日韓は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に協力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同士であり、ユン政権の発足以降、日韓間では首脳間を含め緊密な意思疎通が行われてきてお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現下の戦略環境に鑑み、安全保障面を含め日韓米の戦略的連携を強化していきます。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평가하고 일본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경술국치이자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과 한국의 훈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이어 B-52H 전략폭격기도 전개하는 공중훈련과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미국의 이지스함도 제주항에 입학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전개 사흘 뒤인 6일,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선 F-15K, KF-16 전투기가 참여했으며 훈련은 서해상공에서 진행됐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2023년 전반기 연합연습 개시에 맞춰 시행돼 그 의미를 더한다면서 특히 B-52H의 한반도 전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이며 동시에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 이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미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제주도에 기항했습니다. 미군 해군 태평양 함대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함이 지난 27일 제주에 입항할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3일 제주를 떠나 다음 항구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페랄타함은 한층 개선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미국 해군의 최신의 함선입니다. 특히 이지스 전투체계 가운데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9C를 탑재해 고고도와 저고도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고 적 항공기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MH-60 헬기 2대를 탑재한 라파엘 페랄타함은 대잠수함 작전도 가능합니다. 찰스 쿠퍼 라파엘 페랄타함 함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데 감사한다며 우리는 한국인과 한국 군대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대대급 쌍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은 6일 이번 훈련을 미군 7공군사나 50일 전투비행단이 있는 오산기지에서 이날부터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번 훈련에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군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10여 대의 항공 전력과 조종사, 정비지원 요원 등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은 전시작전 능력과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고 양국 간 최신 전술을 교류할 예정이며 훈련에서 얻은 전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전태세를 확립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미 훈련은 미한 공군이 1997년부터 함께 실시해온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으로 미한 양국 공군은 올해 모두 9차례의 쌍미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페니웡 호주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 회담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들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자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영내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 문제 해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핵 사용 위협 등 러시아의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If we allow with impunity Russia to do what it's doing in Ukraine, then that's a message to would-be aggressors everywhere that
they may be able to get away with it too.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지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태평양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과 관련해 중국이 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이는 중국과 쿼드 사이의 상충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a military, but this is just practical cooperation. And we don't trying to exclude anybody. This is an open architecture. So one thing we would like to say is to just abide by the law, international institutions. 장관들은 또 군정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지 2년이 되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 폭력 중단과 인도주의적 접근, 민주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하원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의 토지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주리주 하원은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한국가 5개 나라의 시민과 기업이 미주리주 내 어떤 토지도 매입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찬성 130대,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8월부터 발효돼 이미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신규 토지 구매부터 적용되며 미주리주 주지사는 주 국토안보자문위원회와 함께 2년마다 제한국가 목록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미주리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직결된다며 우리 동맹국의 경제 참여 기회를 허용하는 동시에 적국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야당의 이사 미추천으로 7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재단 기능의 임시적 수행을 위한 북한 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6일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법의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서 북한 인권증진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증진위는 북한 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 전까지 재단 출범 준비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과 자문 등의 역할을 할 것이며 초대 위원장은 2016년부터 1년간 외교부 북한 인권국제협력 대사를 역임했던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증진 관련 실태 조사와 연구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 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지금까지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